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 예보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전동 스쿠터의 킥보드 그러한 종류의 우리 뉴 모바일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에 관해서 우리가 규제적인 문제가 많았습니다. 기존까지 빌리려면은 운전면허가 있어야 됐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뭐 자전거를 탈 때 우리가 운전면허가 없잖아요. 운전면허 필요 없이 그냥 자전거는 배우기만 하면 탈 수 있고 자전거 도로만 사용하기만 한다면 문제없이 탈 수 있는데요. 네, 그에 준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일단은 도로교통법이 일단은 개정안이 시행이 12월 10일부터 예정돼 있긴 한데요. 일단은 만 13세 이상부터는 면허 없이도 운전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거 자동차 아니고 스쿠터 아니고 그러니까 오토바이 아닙니다. 오토바이 아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를 이용해야 되고요. 그리고 자전거 도로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된다는 거. 이건 자전거랑 같은 거예요. 네, 자전거랑 같은 거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규제가 많이 풀리게 된다면은 네, 학생분들도 많이 탈 수 있고, 뭐 성인분들도 많이 타시겠고, 운전면허 없으신 분도 네, 탈 수 있는 방법이 될 텐데요. 이 규제가 풀리게 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이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계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만 13세 이상이면은 사실 중고등학생부터는 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중고등학생분들이 탔을 때 이런 사고들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계속해서 교육이라는 그러한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탈 수 있을까에 대한 이해도를 강조하는 내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은 이 자전거 도로가 제대로 설치가 안 된 곳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물론 뭐 도로 폭이 좁다든지 아니면은 도로를 새로 그릴 만큼의 여력이 없다든지 하는 이유가 있긴 합니다만은 이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장을 해줘야죠. 자전거도 이제는 교통수단으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자동차 옆에서 자전거 타는 거는 위험하잖아요. 오토바이도 그나마 물론 원동기라서 좀 굴러다니긴 합니다만은 자전거도 위험하거든요. 그렇게 자전거 전용 도로가 없으면은 사실은 자동차 입장에서도 위험해요. 언제 자전거가 갑자기 멈출지도 모르고 그거에 대비해서 속도도 많이 높이지도 못하고 오히려 위험하고 사고 위험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실 자전거 타면서 불편함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동 스쿠터나 킥보드를 타면서 생기는 문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 새로운 보험이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거에 맞춤형 보험들, 그러니까 우리가 오토바이 보험에 대해서 확장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보험들이 나온다고 하니까 이거를 생활에서 쓰실 분들은 네, 안전을 위해서라도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보험은 꼭 하나씩 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전거 외에도 사실은 이게 확충하는 게 위험한 거긴 하니까 이게 자전거가 아니잖아요. 어떻게든 동력을 가지고 속도가 자전거보다 빠르게 갈 수 있도록 하는 장치들이다 보니까 공유 킥보드 업체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완화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규제를 병행할 수 있는 방안들,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우려하는 문제들이 좀 줄어들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한다고 하는데요. 일단 라임 같은 경우에서는 18세 이상 사용자만 전동 킥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존과 동일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같고요. 또 블랙박스를 탑재 예정인 킥보드 업체도 있습니다. 싱싱이라고 해서 이건 또 사고 났을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차피 전기로 돌아가는 킥보드다 보니까 블랙박스까지 얹자라는 생각은 그게 좋은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킥고잉이라고 해서는 또 이런 공유업체도 있긴 한데요. 국토부와 협업해서 안전수칙과 활용법을 영상으로 제작했다고 하니까 만약에 계획 있으신 분들은 이걸 고려해서 감안해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빌리티가 나오면은 제도적으로 악의가 안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제도가 동떨어져서 이용자의 불편의 편의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도가 개편되는 거고 규제가 완화되거나 규제가 강화되는 겁니다. 사실 이 케이스는 규제가 완화되는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규제가 완화됐을 때는 사실은 사회적으로 우리가 완화하는 게 사회적으로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잖아요. 완화에 하는 것만큼 좀 더 사용자적인 사람들에게 좀 더 안전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위험이 없을 수 있도록 고려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법이 시행되는 게 곧인 만큼 우리 사용자분들께서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공부하고 준수를 할 수 있도록 규칙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물론 뭐 즐거운 새로운 모빌리티가 생기니까 저는 이건 늘 언제나 찬성이고요. 새로운 모빌리티의 나옴에 따라서 사회가 변하는 것 역시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잘 끝나고 이런 법들이 바뀌었을 때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287 예보의 앵커 김동환의 시선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